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정복하기 44번째 시간입니다. 네, 1800자 다 마치는 데까지 이 강의를 포함해서 3번 남았습니다. 네. 자, 여기 좀 이상하고 복잡한 듯한 그런 글자가 나왔습니다. 들이올 수 이렇게 됩니다. 들이올 수 아래로 이렇게 쭉 쳐지는 들이나는 잎이나 줄기가 위에서 아래로 들이오진 모양이다. 뭐 솔선수범한다 할 때 수범, 또 수직선 이렇게 아래로 있는 선을 얘기합니다. 수직선. 네. 자, 들이올 수 굉장히 복잡한데 부수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잎이나 줄기가 위에서 아래로 들이오지 모양이므로 옛날 글자를 보면 그런 것이 나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옛날 글자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지금 있는 것을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막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기로 그냥 연습을 몇 번 하셔가지고 들이올 수다 외우는 것이 제일 빠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래로 쳐진 모양인데 여기에 눈을 뜻한 눈목을 합니다. 눈꺼풀이 아래로 쳐졌어요. 왜 쳐질까요? 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졸음수가 됩니다. 수면, 또 연못에 떠 있는 수련, 연꽃이 있죠. 연못의 연꽃은 아침이 되면 이렇게 펴졌다가 밤이 되면 또 저녁이 되면 자듯이 눈을 감습니다. 자는 꽃이에요. 연꽃이에요. 수련. 연못에 있다고 해서 물숫자 쓰면 안 됩니다. 물숫자 수련하면 이거는 틀립니다. 자, 여기에 이제 위에서 아래로 들이오진 모양인데 오른쪽에 지역이나 나라를 뜻하는 우부방을 적습니다. 저 아래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렇겠죠. 들이오진 아래쪽이죠.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저 아랫지방의 동네다, 지역이다. 그것으로 가는 것이 우편입니다. 우편은 주로 중앙에서 모여서 각 지방으로 이렇게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편이다. 옛날에는 어쨌든 서울에서 우리나라를 치면 서울, 한양 뭐 이런 데서 전국적인 연결망이 되어 있겠죠. 교통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락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표나 우송이나 뭐 이런 제도로 발전을 하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은 빛날화입니다. 빛날화도 이 꽃이 이렇게 피는 모양이에요. 꽃잎이 화려하게 핀 모양인데 이 글자에 보면 예, 화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꽃이므로 식물입니다. 그래서 초두머리 풀초를 적고 아래에는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빛날화. 상당히 복잡합니다. 연습 자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빛날화. 화려하다. 화교다. 중화요리 할 때 나옵니다. 중화요리. 네. 이 빛날화지만 꽃으로 쓰기도 합니다. 원래 꽃이 이 글자가 주로 꽃을 생각했는데 화려하다는 뜻으로 많이 바뀌면서 꽃은 이제 이런 글자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자,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이제 마칠 필, 필생에서 필이라는 것은 일생을 마칠 때까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미필, 아직 마치지 않았다, 아직 덜 마쳤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물로 고기를 다 잡은 모양이다. 다 잡았다. 자, 위에 이렇게 밭전이 있고 아래에 자, 이렇게 같이 써야 되겠습니다. 네. 저도 좀 오랜만에 쓰니까 좀 헷갈립니다. 네. 다 마쳤다, 마칠 필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도 헷갈릴 정도니까 이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글자를 옛날에 써보고 잘 쓰지 않으니까 제가 이런 것이 나오므로 이 정도 보고 읽을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좀 써서 여러분은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자도 사실은 자주 쓰지 않으면 필순이라든지 좀 잊어버리긴 합니다. 어느 정도는. 네. 자, 이제 쌀미입니다. 쌀입니다. 쌀. 제가 경상도 출신이어서 어렸을 때 서울 직장 생활할 때 쌀 거리다가 제가 많이 이렇게 주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쌀이라고 하라고 해서. 그 이후에 될 수 있으면 주의하느라고 쌀 하지만 그래도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올 때는 쌀인지 살인지 잘 모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쌀미, 익은 벼에 나달이 흩어져 있는 모양이다. 어쨌든 이것이 쌀미입니다. 흔히 이렇게 당구장표로 이렇게 뭐 좀 혼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과는 다른 글자이죠.
자, 낫 아래 모양이다. 살이 이렇게, 낫알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양이다. 막 이런 걸로 하는데, 이것이 낫알이 이렇게 제멋대로 가버린다 하면 찾을 수가 없겠죠. 흩어놓은 살처럼 이렇게 뭔가 복잡하다. 그럼 미혹된다. 헷갈린다는 뜻이죠. 미로할 때 씁니다. 미혹할 때도 쓰고. 자, 쌀을 말로, 되로 이렇게, 말이나 되나, 예, 말두지요. 이것으로 퍼냅니다. 양식을 하기 위해서. 자, 얼마나 되는지, 한 말, 두 말, 이렇게 퍼내죠. 말로 양식을 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헤아리다 하는 뜻이 돼요. 요리, 요금 할 때 됩니다. 자, 우리가 부술자에 이런 글자 배웠습니다. 기운기죠. 뭔가 기운이 하늘 올라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기운이 있다. 자, 기운을 내려면 밥을 먹어야 되겠죠. 밥은 뭘로 만들죠? 쌀로 만들죠. 정말 기운이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밥을 많이 먹고 기운을 낸다. 기운기예요. 공기다. 동기다. 한 형제를 동기라고 합니다. 학교에 동기 동창이 있죠. 그것과는 기자가 다릅니다. 여기에 기운은 한 부모님의 피를 타고 난 사람이다. 같은 피를 타고 났다. 그래서 동기간이라고 합니다. 형제를 얘기합니다. 네. 형제나 우리 가족이죠. 뭐 누나도 있고 여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동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쌀은 옛날에 쌀 같은 것을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분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장을 한다. 이 부분은 가늘고 긴 집의 모양이라는데 이 집을 뜻하는 집엄이 되겠죠. 흙으로 또 뭔가 토대를 쌓은 집인데 가늘고 길게 이렇게 창고처럼 만든 농막처럼 만든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붙이게 되면 분으로 이렇게 단장을 가늘고 길게 이쁘게 단장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단장할 장이다. 화장한다. 단장한다. 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자, 아니불 또는 아니부라고 읽힐 때도 있습니다. 부족 뒤에 지읒이나 디귿이나 이런 받침 그 글자가 올 때는 불에서 부로 바뀌죠. 불만, 네, 부족, 불만 이럴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적습니다. 뭐 뜻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둥글게 부푼 꽃받침의 모양이다. 꽃받침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하늘 올라가는 새 모양이다. 새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다. 그래서 아니불이라고도 한답니다. 막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 학설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그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우리는 이것이 불이다, 아니다, 부정한다 할 때서는 아니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니에요 하고 말을 합니다. 입으로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아님을 뜻합니다. 아닐부입니다. 안부를 묻는다. 편안한지 아닌지 어떤지 묻는다. 부결 이건 아닙니다. 부결합니다. 자, 나무로 된 어떤 꽃받침처럼 생긴 것, 잔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잔, 물을 또 마시거나, 뭐 술을 마시거나 할 때 쓰는 잔배입니다. 잔배. 이것이 꽃받침의 모양이다. 보통 옛날에는 나무로 만들었겠죠. 물론 뭐 다른 재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축배의 잔, 축하하는 잔이에요. 건배, 잔을 다 말려버리자. 다 한 번에 다 마시고 말리자. 그런 뜻이에요. 고배, 쓴 잔이에요. 고배를 마시다는 것은 쓴 잔을 마셨다 하죠. 뭔가 실패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 평평하다는 것은 우리가 평평할 평 이렇게 됩니다. 평평할 평. 부평초가 물 위에 떠 있는 모양이다. 연못이나 이런 데 가면 위에 이렇게 연꽃처럼 이렇게 연꽃잎처럼 이렇게 부평초들이 떠 있죠.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평평하다는 뜻이에요. 물에 맞춰서 떠 있으므로 평평하겠죠. 평화롭다, 평균적이다. 여기에 말을 뜻하는 말씀문을 넣어 보겠습니다. 좋고 나쁜 것을 고루 평평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평한다는 것이에요. 평할 때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잘한 것도 얘기하고 못한 것도 얘기하고 어떤 한 사람만 편들 수도 없는 거. 그래서 평한다. 좋은 평, 호평, 비평 이렇게 가리켜서 좀 비난하는 그러한 성격의 평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어조사 혼대. 뇌 쉬는 숨이 갈라지는 모양이다. 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안 느껴서도 되고 여기에서 그 모양을 발견하는 사람은 좀 천재적인 소질이 있겠죠. 어쨌든 이것은 호다. 모양은 처음에는 이게 평평할 평 이런 것과 좀 헷갈릴 수 있겠죠. 자꾸 보게 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어조사로 말씀입니다. 단호하다 할 때 쓰고
별로 이렇게 낱말을 많이 만들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에 내쉬는 숨이 갈라진다 했으므로 또 숨을 내쉬는 입을 넣습니다. 그래서 부른다. 입으로 숨을 내쉬며 신호를 보낸다. 입으로 뭔가 어떤 숨을 내쉬면서 뭔가 신호를 보낸다. 그래서 부른다. 물론 말해서 부르기도 하죠. 호출, 호명, 호흡할 때도 쓰는 그런 글자입니다. 자, 이런 부분의 글자는 그냥 막 외우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뜻을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별로 없는 글자들이에요. 자, 산입니다. 산. 부수제에서 배운 글자입니다. 매산. 여기 사람인을 붙이면 산에 사는 사람, 신선이다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신선, 신선도 되고 선녀도 있겠죠. 선인장, 신선의 손바닥, 우리가 선인장 사보텐 아시죠? 선인장이라고 합니다. 산이 있는데 산 아래에 언덕이 있어요. 언덕이. 기슭금입니다. 산 아래에 언덕이 있는데 방패처럼 이렇게 깎아 놓은 것이다. 방패 모양으로 평평하게 이렇게 평평한 기슭이라고 하면 아주 가파른 기슭을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 글자 자체는 평평하지만은 평평하게 깎는다는 것은 기슭의 모양을 보면 바로 직각으로 잘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기슭에 깎인 언덕의 모양이다 해서 언덕안입니다. 언덕안. 물이 따라 흐르는 곳에 언덕은 연안입니다. 차안은 이쪽 언덕입니다. 저쪽 언덕은 피안이라 그러죠. 자, 언덕 아래에서 나무를 구워서 숯을 만듭니다. 예. 산기슭에서 나무를 태워서 숯을 만든다 해서 숯탄이 됩니다. 산 아래 언덕에서 주로 숯은 나무가 많이 있는 산 아래 언덕에서 만들죠. 그래서 숯탄입니다. 석탄, 탄소 할 때 됩니다. 자, 기슭이 하나 있으면 기슭입니다. 산기슭입니다. 모양이 이렇게 좀 기슭이 바뀌어 있습니다. 기슭이 2개 있으면 언덕입니다. 기슭이 3개 있으면 산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언덕구라는 것은 기슭음이 2개입니다. 2개, 이것이 기슭음이죠. 기슭음인데 이런 모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2개입니다. 그러면 가운데는 좀 낮고 양쪽은 좀 높은 그런 것을 우리가 언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덕구. 글자는 이제 쓰기를 이렇게 쓰죠. 네, 언덕구. 자, 산 위에 언덕이 있습니다. 산 위에 언덕이 있습니다. 산은 이런 모양이죠. 산 위에 있습니다. 언덕은 이것이 2개입니다. 봉우리가 2개. 자, 이 산만 해도 상당히 험한 곳인데 그 위에 다시 또 언덕을 얹어놔서 상당히 큰 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큰 산악입니다. 우리가 산악부 등반대 산악부 할 때 산악입니다. 관악산 할 때도 쓰고, 예. 자, 언덕이 있는데 언덕에서 돌이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돌석입니다. 모양이 좀 바뀌었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바뀌었죠. 언덕에서 돌이 굴러진 모양이다. 여기에 손을 뜻하는 제방변을 하면 손으로 돌을 치운다는 뜻이에요. 돌이 너무 많아. 농사를 지으려는데 밭을 일구려는데 돌이 많아. 돌을 손으로 이렇게 다 드러냅니다. 넓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넓힐 척, 개척한다, 간척한다 할 때 쓰는 글자예요. 그리고 박아낸다, 탁본할 때. 자, 돌 비석에 쓰여진 글자를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종이를 대고 눌러서 글자를 박아내죠. 박을 탁입니다. 돌이 있는데 이런 글자가 있어요. 오른쪽 부분은 이게 평평한, 납작한, 평평한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꾸 갈아요. 돌로 갈아서 이렇게 쇠붙이를 납작하고 평평하게 이렇게 길게 만드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다 얘기해요. 갈연. 연구한다, 연마한다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 글자는 상당히 좀 어렵게 보입니다만 구슬을 뜻하는 옥입니다. 옥. 그리고 흰백입니다. 흰색이 도는 벽이다. 흰색이 도는 구슬이다. 옥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 돌이에요. 그래서 흰빛이 도는 푸른 옥돌이다 해서 푸를 벽입니다. 흰빛이 도는데 푸른 색한테 밀렸거든요. 푸르다는 글자는 없는데도 옥 자체에 기본적으로 옥색은 푸른 빛깔을 띠고 있죠. 그래서 흰빛이 조금 돈다. 흰빛이 좀 떠있는 그런 푸른 옥이다 해서 푸를 벽입니다. 벽 안은 푸른 눈이에요. 서양 사람은 눈 동자 색깔이 좀 푸르죠. 우리는 좀 검지만은 그래서 눈이
푸른 사람을 벽 안의 사람이라 해요. 서양 사람을 얘기할 때. 벽공, 푸른 하늘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노트를 잘 하시고 큰 소리로 읽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